안녕하세요. 반려동물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말씀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권기범입니다. 오늘은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을 처음에 데려오셨을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궁금증 중에 하나이죠. 백신을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편부터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강아지들은 생후 6주에서 8주가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백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분양받아 오셨을 때 접종을 1차까지 하시는 경우가 있고 2차까지 하시는 경우, 그 다음 3차까지 했다, 아니면 어떤 백신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데려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어떤 백신이 중요하고 어떤 백신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강아지들의 백신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코어 백신이라고 하는 백신이 있고 논코어 백신이라고 하는 백신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코어 백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DHPP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백신이고, 논코어 백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코로나, 캣넬코프 이런 여러 가지 백신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럼 이 코어 백신과 논코어 백신의 차이는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비유했을 때 쉽게 생각하면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맞아야 하는 백신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염이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코어 백신, DHPP라고 하는 백신인데, 이것들은 각 질병의 앞글자를 따서 DHPP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처음에 D라고 하는 거는 디스템퍼, 홍역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H는 헤파타이티스, 간염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P는 파라인플루엔자와 또 다음 P는 파보바이러스, 이렇게 해당하는 백신이 될 거예요. 여기에 감염이 되면 아이들의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백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백신을 해서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논코어 백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코로나, 캣넬코프, 신종플루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건데요. 이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감염이 됐을 때 당장 사망할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지만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감염될 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어 백신과 논코어 백신을 같이 병행해서 맞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코어 백신과 논코어 백신은 어떻게 맞추냐면 병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항상 애들마다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생후 6에서 8주령일 때 1차 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1차 접종으로부터 2주 간격으로 해서 보통 한 번에 백신을 2개씩, 종합 백신이랑 코로나, 종합 백신과 기관지염 이런 식으로 해서 접종을 쭉쭉쭉 이어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접종을 다 마무리하고 나면 코어 백신에 해당해서는 우리가 항체가 검사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요. 항체가 검사라고 하는 것들은 이 코어 백신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백신을 한 번에 들어가다 보니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을 하고 추가적인 접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항체가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애가 충분히 항체가 형성되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나면 그 후로는 1에서 3년 사이에 걸쳐가지고 보강 접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아직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어떤 백신 종류냐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사이 상태라던가 어떤 질병의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이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접종을 하시는 방법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백신 접종을 6에서 8주령에 시작하시기 위해서 병원을 데리고 오시면 무조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인 아이의 건강 상태에 맞추어가지고 접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접종 상태에 앞서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체온이죠. 강아지들 정상 체온은 일반적으로 38.5에서 39.2도까지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새끼인 경우에는 살짝 낮은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이 범위 안에 들어갔을 때는 접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체온이 39.7도, 39.8도 이렇게 그거보다 더 높다고 한다면 그거는 백신을 접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온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열이 나는 원인에서 치료를 먼저 하고 추후에 백신 접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 궁금증 중에 보호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백신을 꼭 동물병원에서 해야 되느냐, 최근에 자가접종을 해도 괜찮은가, 이렇게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은 병원에 오셔서 접종을 하시는 게 가장 맞아요. 왜냐?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투약 방법이 다릅니다. 피하 주사로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근육 주사로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보호자님들께서 집에서 완전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접종을 잘못했을 때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오셔가지고 접종을 하고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건강 상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부작용에 대해서도 컨트롤할 수 있게 동물병원에 접종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수의사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해 드릴 건데요.
접종을 하게 되면 워낙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해하거나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물음변을 눈다거나 토를 한다거나 이런 증상들을 보일 수도 있는데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그 이후에 활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괜찮다면 너무 걱정하셔도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 애가 얼굴이 붓는다, 벌에 쏘인 것처럼 얼굴이 붓는다거나 토가 굉장히 심하게 한다거나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증상들, 오한이 있다거나 불안해한다거나 하면은 병원에 꼭 데리고 오셔가지고 백신 부작용 때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백신 부작용의 경우에는 데리고 오셔서 주사 맞고 수액을 맞는다고 하면은 대부분 괜찮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놓쳤을 때는 아이들이 많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오셔가지고 확인을 받고 주사 터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강아지들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코어 백신이든 논코어 백신이든 우리 애들이 컨디션이 떨어지고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백신 접종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접종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이의 상태에 맞추어서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상태를 체크하고 접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